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예. 뭡니까? 동교동 연남동 근처에 조합원이 운영하는 밥집이나 호프집이 있나요? 매일 점심을 먹는데 이왕이면 조합원님 것을 팔아주고 싶네요. 저녁에 맥주 한잔 할 것도 좋고요. 네. 자, 동교동 그리고 연남동 근처에 조합원이 운영하는 그런 밥집이나 호프집 찾고 계십니다. 퓨리님. 예. 가을, 추석 그래요. 이번 추석 워낙 따뜻했기 때문에 추석 지나고 지낼 때 뭔가 좀 가을이라는 느낌이 좀 부족했어요. 몇 %. 근데 지나고 나서 비도 오고 이러니까 이제는 좀 그런 분위기 나는데 추석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노정열 씨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추석도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뭐 아침에 TBS 생방송이 있어가지고요. 아, 그렇구나. 예, 서울 있었어요. 아, 쉬는 날 없었고요. 네네. 주말에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그냥 집에 또 쉬는 거고. 네. 그래도 만약에 가신다면 어디를 가시게 되죠? 저는 이제 집이 대전이거든요. 아, 대전에요? 예. 주말에 그럼 대전에 다녀오셨어요? 월요일 날 갔다 왔어요. 아버님 생신이랑 겹쳐서. 저녁 식사하러? 낮 저녁 이렇게. 아, 낮 저녁? 예. 오전 방송 마치고. 네. 그렇군요. 간만에 쉬었어요? 그러면 국민TV도? 네, 예. 그죠? 국민TV는 창사 이래로 창사가 아니고 협동조합이니까. 아니 뭐 사자라는 게 모임 사자니까. 네, 창립 이래로 평일에 대놓고 쉬는 건 처음이었어요. 대단하다. 네, 전 사적으로, 전 조합적으로 쉬었죠. 노동자들의 권익을 철저히 보장하는. 네, 조합원의 빨간 날에는 철저히 노는. 세상에. 에이, 아니죠. 이게 다른 빨간 날에는 다 방송을 하는데 이번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가 비인간적으로 방송을 해서는 옳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지향이라고 하셨죠? 지향이죠. 잘못 들으면 또 반대로 되니까. 반대가 되니까. 네. 예. 요즘에는 한 끗 차이 가지고 굉장히 어휘가 달라지니까요. 그런가요? 어떻게? 덕태계인데 덕 본 적 없다 그러면 반대로 되잖아요. 아, 덕 본 적 없다. 예. 아, 맞아요. 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남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네. 그래서 한 끗 차이지만 그걸 완전히 이제 팩트가 뒤바뀌는. 그렇죠. 국정원 덕택이었는데 덕 본 적 없다. 덕 본 적 없다 이렇게. 예. 오늘 뭐 조상훈 사무국장님께서 조상훈 기자님이라고 하는 게 이럴 땐 더 올바른 것 같다. 기자 출신이시니까요. 네, 국민일보. 해직 기자시니까 이분께서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요즘에 참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상도위가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저 우리말로 남의 나발이를 너무 막 넘나드네요. 네, 너무 뭐 먹고 살라고 저는. 네. 오늘 뭐 어르신들의 덕을 본 적이 없다고 노령연금 이런 얘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뭐 김용민 PD 성대모사 하죠. 조상훈 기자 성대모사 하죠. 저는 그냥 심지어 저도 해요. 그러니까요. 선병희 씨도 하죠. 제가 그냥 진행만 하려고요. 저는. 안 웃기고 이제. 그래도 텔레비에 매일 아침에 나오면은 짭짤할 거 아니야. 짜요. 짜요? 짭짤하지가 않고. 그냥 짜? 짜. 쥐어 짜고 싶어요. 예, 일요일에 최유한 씨를 초대했거든요. 그랬더니 낮에 TBS 데일리 출연하는 거 있어서 시간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평일에 한번 초대하려고 그랬더니 이 시간에 교통방송 한다고. 그것도 지가 술김에 한번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그래요. 저한테 그랬어요. 했는데 맨정신에 물어보니까. 예, 맨정신에 물어보니까 그때 방송이 겹친대. 그래서 지금 그동안 바라고 있었던 건 노정희 씨가 빵꾸 내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빵구를 내게 하던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반갑고 고마워서 좋아서 오는 거지. 실속으로 따지면 제가 안 오니만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딴 사람 만나고 다녀야 되는데 국민TV 조합원분들 만나는 게 저 좋아서. 그래요.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죽어도 엊그제도 한가위 보름달에 소원을 빌었지만 출연료로 따지면 사실 국민TV 여기 오고 이러는 것이 정열 씨에게는 전혀 이득이 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도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또 손병희 선수, 우리 정승조 PD 만나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는 뭐 여러 이슈가 있는데 수요일이다 보니까 한참 중간인데 어쨌거나 어제 그 최동욱 아직까지는 검찰총장이 네네. 정정보도 소송을 냈고요. 냈죠, 조선일보에. 근데 조선일보는 뭐 평가를 내리기 이전에 네. 왜 쉬운 길 놔두고 돌아가느냐라고 사설에까지 실었더라고요. 그래요? 왜 뭐라고요? 그 임모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먼저 치고 들어가지. 왜 이 애매한 언론사를 걸고 넘어지냐는 투에 사설까지 실었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아니고. 야, 그거는요. 사설까지. 반 정도의 국민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주류 언론이 그렇게 60년 동안 네. 보도를 해왔고 길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얼핏 보면 맞는 얘기지만 얼핏 한 번만 돌이켜 생각하면 참 싸가지 없는 말씀이에요. 그 사설 네. 자체가. 그렇죠. 너 억울하면 그 여자한테 치고 들어가진대. 네. 분명히 어디까지 말씀을 했냐면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네. 그 부산 지역에 있을 때 자기 동료 검사들과 한잔 하러 갔던 지인인데 네. 생판 모르는 여성이라면 제가 알기로 형사 고발 내지 명예훼손 들어갔을 겁니다. 그 형사 조치거든요. 네. 네. 근데 안면 있는 사람이 설사 몇십 년 만에 그렇게 했다 손 친다고 해서 바로 형사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나 봐요. 거기선 그렇게 사나 봐요. 진짜. 예. 제가 쉬운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조금 동화책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예. 아니, 지들이 문제 제기해갖고는 좀 어지럽혀 놓고서는. 사실 공적 방송인 공기라고 불리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공기에 대한 중재 신청이나 이 정정보도 청구도 그렇게 쉬운 소송은 아니거든요. 네. 아무리 검찰총장이지만 대조선일보에게 정정보도 소송을 낸다는 게 쉬운 거대 언론과 싸우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한 여성의 일반 사인 아닙니까 그 사람은 더군다나. 그렇죠. 예, 그 엄마하고 딸 아들만 사는 그런 무자 가정에 네. 형법으로 명예훼손 들어가는 것 그거는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쉬운 길인지 모르겠지만 네. 인간적 도의나 그동안의 정의나 여러 가지 정황상 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사설에다 대놓고 왜 언론사에 대들고 네가 그 여자에게 왜 돌을 던지지 않냐고 이렇게 그거를 평가도 못하고 사설을 실 정도니 그 심사와 성격과 인격이 네. 신문 사자로서 사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인지를 모르고 대놓고 쓴 건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돌이켜보면 뭐 정의든 도의든 모자 가정이든 또 공적 큰 그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바로 민사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재위원회 그렇죠. 뭐 송사에 휘말린 적도 있고 정열 씨는 예. 그리고 뭐 그래서 그 승소를 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법적인 공방이라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신문학과 출신이니까 더 알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서 아무튼 예. 저는 뭐 지금 어르신들 준다는 거 대선에도 분명히 팩트로 실시간 유튜브를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65세 어르신들을 저야만큼은 20만 원씩 드리겠다고. 네. 당시에 2배기 때문에 20만 원이 맞습니다. 야, 이거. 그런데 뭐 황우여 대표가 엊그제 나가지고 사실은 그 뜻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다 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실제 팩트가 있기 때문에. 네. 오해했다고 표현하는데 오해한 거 전혀 없습니다. 있는 액면 그대로 그렇게 말을 했고 그에 비해서 무능한 건지 순진한 건지 야가 빠지지 못한 건지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그 민주당은 그건 말은 좋지만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현상과 국제 경기 현황상 네. 그렇게는 못하게 했고 80% 이하의 노인들에게는 드리고 나머지는 적정한 수준으로 가겠다라고 현실론을 제시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제가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대통령이 되려면 제가 지금 2.5배속도로 빨리 한 겁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이게 팩트로 지금 남아있는데 편집하는 거 전혀 없이. 그렇죠. 이제 와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 철면피가 없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야권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뭐 새빨간 사기 정권 거짓말 정권이라고 아주 치고 들어왔겠죠. 그렇죠. 일단 예. 선거 운동 기간에도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증세 없는 정도 수준이라면 탄핵 돌입했을지도 몰라요. 예,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까발렸을 텐데 뭐 손뼉 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용하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덕본 적이 없는 것 같아도 지난번 정확한 개표가 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70% 이상이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거는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죠. 그러면
불법이 아니더라도 덕본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했던 건 사실인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체말로 생까고 결론이 이겁니다. 공약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 항상 하는 말이죠. 네. 그 60년대도 경제는 어려웠어요. 그렇죠. 예, 경제가 늘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부침은 있지만. 네. 또 한 가지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4년 남았으니까 4년 안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논으로 들고 나옵니다. 하나는 점증론, 네. 또 하나는 그게 아니다라는 해석론. 아, 그래요? 점증론과 해석론 이런 이게요. 용어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현명하셔야 돼요. 60년 내내 성장하고 파이를 키워야 나눠줄 게 있다는 성장론과 파이론은 60년 내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언제 파이가 키워졌으면 제대로 그 응분의 몫을 그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제대로 보상해줬습니까?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발적으로 나눠준 적은 없어요. 네, 떠밀려서거나 민의에 밀려서거나 촛불에 대어서 예. 투쟁에 물러난 적은 있죠. 예, 투쟁의 성과록을 얻어내긴 했지만 뭐 그런 주제에 지금 자청에서 20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0만 원이 아니라 2배랬다면서요? 2배. 그렇습니다. 2배. 그 2배. 돈은요.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셨던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고 요것만 하면 끝납니다. 활성화 안 하고 양성화만 활성화하신다고 했죠 참. 그 말실수라 돈 치더라도 그거 아니더라도 이명박근혜 5년 9개월 동안 했던 부자 감세만 원위치만 시켜도 네. 이것만 시켜도 넘쳐납니다 돈이. 그렇죠.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증세 없는 복직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자 봐라 유럽에 그 일본 뭐 미국에 이런 이상한 예를 들면서 복지 강화하다가 쪽박 차고 있지 않느냐 힘들어 있지 않느냐. 그 코끼리가 전체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꼬리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전체 360도 사방팔방 실체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처한 역사적, 문화적, 재정적 상황 전체를 보고 접근해야지 황운여 대표가 엊그제 CBS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서 그거는 오해했다 그렇게 말한 뜻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물타기를 하거나 네. 본질을 흐리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복지 감수가 국제적 추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뱁새와 황새가 있잖아요. 예. 뱁새는 뱁새의 리그가 있고 황새는 황새의 리그가 있는데 황새의 한 발자국은 뱁새보다 몇 발자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날개를 펄럭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뱁새 리그와 황새 리그는 분명히 다른데 우리는 뱁새 리그에서 황새 리그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새 리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뱁새인 주제에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복지 수준이 지금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 OECD 다른 국가는 황새 수준이거든요. 근데 뱁새 주제에 황새들 봐라. 황새 리그에 간 적도 없으면서. OECD 국가 중에서 정보기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네. 더군다나 민간인들한테 알바비를 줘가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선거 생방 토론 끝나자 경찰청이 그런 거 없었다고 한 적은 없죠. 네. 유사일에.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 따지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소수 특권층들은 정말 황새 리그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면서 예. 네. 그 처음에 공약이 빌공짜가 된 지는 오래됐지만 네. 공공의 공짜가 아니라 그래도 정도가 있는 건데 지난번에 온통 빨간색으로 다 도배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빨갱이라는 용어 대신에 종북 좌파 혹은 앞에다가 친노종북이라고 붙이거든요. 네. 빨갱이라고 하면 어르신들도 새누리당 한나라당 저것들이 빨간 짬바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할까봐 네. 바로 빨간색으로 바꾸면서 빨갱이란 말은 없앴어요. 그때 나온 공약을 보시면 플랜카드에 있는 게 거의 진보당이나 중도정당에서 내세울 선거 공약을 90% 이상 내세웠습니다. 왠지 맞아요. 아십니까?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일단은 당선한 다음에는 지금 말한 대로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와 상황이 바뀌었다와 남은 기간 동안 하겠다는 이 3단계 논법 있죠. 요거를 이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게 마스터 플랜이었던 겁니다. 일단은 당선되고 보자는 예,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일단의 당선도 공정한 방법과 절차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총체적 부패 부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잖으신 그 천주교의 신부님, 수녀님들이 나오셔갖고 장엄한 광경이었는데 국정원 해체를 지금 부르짖고 계시잖아요. 그 민주당이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배워야 되는 게 네. 우리 저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 핵심 본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애둘러 치지 말고 뭐 사관이 개혁이니 이런 말 하죠. 그냥 국정원 해체. 그다음에 아마 종교인들이라 정권 하야 정권 사퇴라는 표현은 좀 과격할까봐 네.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민주주의 회복입니다. 네. 민주주의를 두 글자로 바꾸면 바로 주권 회복이에요. 주권 회복. 헌법 수호입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8글자로 줄여가면서 가야 되고요. 늘 말하지만 벌써 4년, 1년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4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2017년 대선이. 이명박 5년이 그냥 갔던 것처럼 갈 수도 있지만 할도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 3차 회담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불통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만화경 듣습니다. 끝없는 경쟁 반복도 반복 자고 나면 듣는 말 이긴 자가 누구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상하신 말씀에 그저 고개 끄덕거릴 뿐. 제 페이스북 친구의 담벼락에서 봤는데요. 예. 어느 프랑스 사람이랑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 예. 이 양반이 혼외자식 의혹 때문에 이 의혹을 가지고 신문에서 보도를 하고 사퇴 얘기가 나오고 감찰 얘기가 나오고 청와대에서 나가라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프랑스인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프랑스인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더래요. 혹시 한국말로 한 거 아닌가요? 이쪽에서는? 뭐, 아, 죄송합니다. 왜 이러세요, 정말. 스트플레이? 마드무시? 맥스 보고. 뭐, 멸치볶음? 아니, 맥스 보고. 근데 그렇게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리고 그건 사생활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막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한국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건 아직 좀 밝혀지지 않고 앞으로 이제 나아갈 건데, 다만, 그 사실을 보도한 신문에 사주가, 네. 전 사주가 6명의 혼외 자식이 있다. 예. 그때 그 프랑스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메흐드. 아니, 정말이냐고? 정말이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사주가 프랑스인이 아니냐고. 네. 예. 야. 그런 농담으로 끝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굉장히 어려운 블랙 코미디. 네. 하이 개그. 예전에 미트랑 대통령. 네. 사회주의, 사회당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분의 혼외 자식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분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서양 그 일반 인식이나 문화적 수준하고 예. 역사하고 그 뿌띠부르주아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백 년의 역사와 또 피를 본 나라 아닙니까? 네. 그거하고 우리 저 압축 성장한 나라하고는 좀 다르긴 좀 합니다만. 다르긴 하죠. 유기적 전통이 다르다 하더라도 100만 번을 양보해서 실제라 하더라도 국정원 해체 촛불 물타기를 위한 국정원의 그 불법 정보 수집과 네. 유출 이 자체가 또 불법이거든요. 그런 예, 거죠. 100만 번을 양보하더라도. 근데 그게 핵심인 겁니다. 예, 그거는 사건의 본질 중에 50%가 넘는데 네. 그거는 오간데 없이 아니면 할 수 없고 만약에 기면 너는 나가라. 이거는 완전히 자기는 믿지 하나도 않고 네. 언론이 오보를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언론의 뒤에 숨어서 네. 아닌 걸 네가 증명하고 억울하면 그 여자와 아들에게 돌을 던지고 혹시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사과 기사가 100만 번 양보해서 한 번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있을 수 있는 없던 일로. 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하다 보면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오보였던 걸로 아마 덮어버렸을 겁니다. 네. 이런 후한무치한 그리고 공적인 공공 언론에서 이런 무책임한 짓을 하면 더군다나 정권 유지와 그 브로커 커넥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는 요즘 대한민국에는 있는 사실을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없는 사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하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팩트를 거짓말로 예. 거짓말하거나 국정원이 이걸 잘하고 있죠 지금. 아니면 지난번에 그 여직원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봤더니 CCTV를 또 조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면 조작이니까. 야, 돌려막기라고 서민금융권에서 이제 돌려막기라고.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 가장 솔직한 것은 정부 이름은 잘 진 것 같습니다. 창조 정부는 맞습니다. 뭘 창조하느냐가 문제죠. 예, 그죠? 이런 걸 모든 걸 다 창조해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창조적인 정부이면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거짓말은 계속 창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하는 이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이런 분들을 영입해야 돼요. 그죠? 예. 돌려막기. 돌려막기 근데 규제. 새누리당이 돌려막기 귀재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빨간색으로 온통 바꾼 다음에 시대가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복지 후퇴요. 웃기는 말 하지 마시고요. 그건 일부분이고요. 게다가 전체적인 대세가 예. 복지 강화니까 복지 쪽 하다가 일자리 복지 얘기하고 90% 이상을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동안 수십 년간 만들어왔던 공약을 다 90% 이상 전면에 내세웠어요. 내세웠죠. 무상보육, 무상복지, 의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지들이 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책으로는 구별이 안 되고 오직 레드 콤플렉스의 신종 변종인 친노 종북 좌파 프레임과 그다음에 역시 경상도 위주의 지역구도로 지난 선거를 이긴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세대별로 따지면 반공 이데올로기에 투철한 60대 이상의 선배님들. 유신의 추억을 달달하게 갖고 계세요. 박정희의 그 미신을 또 믿고 있는 분들 프레임으로 갔는데 그래도 반 이상의 현명한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니까 결국은 한다는 게 그 유명한 국정원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만 되는 김무성, 김용판 저쪽 주중대사로 가 있는 지금 속보 떴어요. 뭐가 떴습니까? 노정렬조차 현 정부의 창조성 인정. 언론답네요. 검은 별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조차는 뭐야? 나 옛날부터 창조정부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노정렬조차 현 정부의 창조성 인정. 그리고 밑에 그들의 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경제민주화가 어느 순간에 민주화라는 말 대신에 이제는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바뀌었죠. 네. 그러면서 법인세 이명박 정부 때 깎지 않아야 될 부분 깎아가지고 모자란 부분 이제는 부족하니까 서민 중산층한테 들이대다가 지난번에 증세 얘기 나왔다가 칼날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가 무의가 됐고 애초에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노동계 입막음하고 반정도의 노동자를 흡수하기 위해서 쌍용차부터 해서 국정조사 하겠다고 했다가 언제 그랬냐고 입 싹 닫고 있죠. 네. 지금 벌써 2주일 때 지금 굶고 계세요. 쌍용차 노동자들. 그리고 대문 애초에 앞에서. 국민연금하고 노인들에게 복지를 줘야 되는 거는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 주머니를 같이 털겠다는 것 자체가 시쳇말로 하겠습니다. 완전 또라이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국민연금은 그냥 연금 부는 연금이에요. 사람들에게 주는 예. 건데 왜 그거를 국가의 세금으로 걷어서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 줘야 될 때들을 젊었을 때부터 돈 낸 사람 걸 털어가지고 저기다 닙니까? 이거 지가 받은 6억 원이나 좀 털어내지. 예? 안 그래요? 이거는요. 예. 저는 아무튼 조용한 나라의 한국 굉장히 점잖은 나라, 싸이의 젠틀맨의 나라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온순합니다. 그래요. 말도 안 됩니다. 타이어 불태우지 않잖아요, 우리는. 저쪽 프랑스 거기는 막 난리가 나잖아요. 워낙 과격하고 저질 국가라. 그죠? 네. 우리는 점잖은 선비의 국가고 모닝 오브 캄이고요. 네. 점잖은 아침의 나라 조선이고요. 촛불의 나라고요. 네. 참 점잖아요. 모닝캄. 이 조선, 그렇죠. 조선이라는 나라. 이게 이제 사실은 상당히 활력 있는 나라였고 그런데 뭐 타고르란 시인이 한국에 와야 되는데 못 오는 미안함 때문에 신라나 저중교 때문에 뭐 조용한 아침의 나라 뭐 둥뿌리 어쩌고저쩌고 이랬을 뿐데.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사실날이 이번에 보세요. 이산가족 상봉 며칠 앞두고 90세 넘은 어르신 돌아가셨죠. 3일 전에. 그리고 또다시 여러 정치적 역학관계 이유로 일방적으로 틀어졌고요. 그래요. 그리고 747도 보세요. 그때도 계속 떠들었어요. 우리 손병 씨랑 저랑. 말도 안 되는 공약이다. 왜냐하면 당시 국제 정세가 이미 금융위기 오고 있었고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 저는 747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7% 국민 성장 4만 달러 국민 소득 세계 7대 경제대국 이명박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 반드시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경제만큼 살리겠습니다. 국밥을 말아 먹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명하시고 온순하시고 착하디 착하고 순하디 순한 우리 국민들 이명박이는 해낼 거야라고 찍어주셨습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전문가들과 양심이 있는 양식 있는 일부 언론인들 시민사회인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 그렇게 맺혔는데도 가장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450만 표 차이로 정동영 후보를 눌러버렸어요. 그렇죠. 네. 글쎄 국민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자기의 도박빚 유흥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일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지구촌 전체가 돈이라는 잘 살게 해주겠다면 그저 물질
집 크게 해주고 연금 얼마 주겠다면 그저 안 따져보고 그냥 그 후보를 찍어주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잘 살게 해주겠다, 돈 어쩌겠다, 이거 다 실제 그렇게 실현된다 손 치더라도 행복과 직결되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저 선진국에서 총기 사고 나서 계속 몇십 명씩 죽는 거 보세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누구를 공약 후보가 아니더라도 네. 사람이 먼저고 마음이 먼저고 정신과 마음을 살피는 정책과 공약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그러니까 아무리 그 노동에서 소외되고 소득에서 소외되더라도 굶어 죽게 할 수는 없다라는, 노후는 그래도 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의식주는 보호해준다. 나는 이게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뭡니까? 그렇게까지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노영동 이 씨께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만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프랑스는 왕의 대가리를 날려버린 나라이고 독일은 아직도 나치 전범을 처벌한 나라죠. 머리라고 하셔야죠. 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와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죠. 맞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미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미국이 됐든 뭐 심지어 일본 북유럽 나라는 더할 나위도 없고 공적 인식과 권력이라는 것이 국민에게서부터 온 것이고 잘못되면 언제든지 중도 탈락시킬 수 있다는 걸 역사에서 실천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복지 수준은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복지가 과하다 아니면은 모자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전혀 안 그런 거거든요. 네. 우리는 최소한의 OECD 국가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정부패 그리고 국가의 정부의 그런 비리. 네. 그 국가기관의 공정성, 중립성은 말할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지난 대기업의 5년 대기업의 독점이라던가 뭐 비정규직 노동 조건, 노동 시간 이런 것은 최악입니다. 경제하는데 소위 퍼주겠다는 민주진보 DJ 노무현 때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안정과 국제 수지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요. 이건 팩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 적자를 엄청 보고 있다는 거. GDP 규모가 저희가 10등, 11등, 12등 하다가 이명박 지금 박근혜 정부 딱 15등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했는데 결국에는 성장도 못한 거예요. 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보수 정부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보수파가 공화당이 미국에서는 공화당,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애국 보수가 그 잡았을 때 나라가 거덜난다는 얘기예요. 그 부시 또 레이건 시절에 군비 확장시켜 갖고 군산 복합체들은 배가 부르고 그 자본가들은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만 중산층까지 어렵게 만들었죠. 그렇죠. 예. 나라가 거덜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난번 월스트리트 99%그 아큐페이션 점령 시위가 뭐냐면 월스트리트, 네. 서민 못 사는 사람만 들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내지는 먹고 살만하다는 사람들도 이 금융 쪽에 수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식의 표현으로 네. 이거 못 살겠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게 아큐파이 99 월 점령 시위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파이 신화, 성장이 우선이다라든가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해준다든가 중요하지만 더 먼저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본이 돼 있는가. 네. 거짓말 치지 않는가.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은 있는가.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를 살펴보지 않고 정책과 공약과 후보를 골라 보면 그 말로가 어떻다는 거. 이명박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때 사실 4대 강도 문제지만 경인 아라뱃길 사업부터 저 세빛 둥둥섬 수조씩 이렇게 쳐다박은 겁니다. 네.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오세훈, 이명박, 박근혜를 찍은 국민들은 선량하게 잘하라고 찍은 거지 맘대로 하라고 찍은 게 아니고 잘하라고 찍은 거지 못하라고 찍은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금 와서 그렇게 봐 이렇게 60년 동안 매번 속아서 찍어야 됩니까? 뭐 그러면 제가 무슨 민주당이나 진보당 저 홍보이사도 아니에요. 네.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됩니다. 저희 맨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죠? 홍삼TV도 비판했고 참여정부 때 일부 좌클릭하면서 우회전하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네. 죽도밥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심을 잡고 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다 앉지 말고 중산층과 서민만 보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대기업 눈치 보고 말라고 그랬지만 네, 그렇죠. 왔다 갔다 잡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5년 9개월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차선을 선택해야죠. 차악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네. 아니 최악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믿더라도 믿었는데 배신당하니까 인간적으로 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찍는 심정도 이해하지만 그것이 곧 부메랑이 돼서 자기 발등을 찔 겁니다. 우리의 서민과 중산층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30도님께서 돈이 없다 이해한다고 하고 부자 감세 무조건 원상복귀 시키는 거 민주당이 요구해야 합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국민도 요구해야죠라고 하셨습니다. 요구를 안 한 게 아니죠. 생각하고 있고 예. 그 자체 요구 자체를 종북놀이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좌파의 주장이라고. 자, 이 와중에 새로 가입하신 조합원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서 코끼리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서울 관악구 미성동. 코 깼나요? 네. 아니요. 요새 많이 바뀌었어요. 관악구 이름이. 예, 뭐 봉천동이랑 남현동이랑 신림동밖에 없었는데 미성동은 뭡니까? 다양해졌어요. 미성동도 있습니다. 미성동에서 KGB010님께서 예. 코리아 조또방이 있고 옛날 거. 네. 이거 인터넷이니까 우리 이렇게 저기 합시다. 방위 출신이잖아요, 당신. 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어요. 예, 전 현역 출신. 멀쩡한 사람인데 18개월을 나라. 저 현역하면서 기분 나빴던 게 네. 국토 방위 성금만 있는 거야. 그리고 헌법에도 국토 방위의 신성한 사명이라고. 현역 성금은 없고 말이지. 잠깐만요. 방위 성금 재밌는 거 하면 좀 들어주세요. 뭐요? 우리나라 헌법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그 용어가 방위만 나와 있습니다.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라고요. 그래요. 국토 현역의 신성한 그런 의무도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방위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참 전방위적인 계획을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다음 부천시 소사구의 김향숙님 본명으로 닉네임을 하셨는데 향숙이 예쁘다. 누구 성대모사예요? 살인의 추억. 아 그렇군요. 향숙이 예쁘다. 야, 너 향숙이 너 보겠지? 얘기해봐. 향숙이 예쁘다. 저 부천구 소사구 소사 복숭아가 유명하죠. 네? 세 분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개인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지금 너무 소리가 지금 찌그러져요. 그죠? 그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그 천천히 얘기하다가도 가면 갈수록 데시벨이 높아지고 시끄러워져요. 노정열 씨 정말. 그게 아니라 노발대발이기 때문에 코너 제목이 그렇군요. 노정열이 바라면 크게 바란다 그래서 네. 코너에 맞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개편 때 노심초사로 노정열 마음 처음 그대로로 그럴까요? 부드럽게 젠틀맨으로 가죠. 글쎄요, 제가 엊그제 청와대 3자회동 다음에 보청기 시리즈 2를 올렸어요. 그래요? 어떤 겁니까? 보청기 시리즈 1이 뭔지를 검사했는데 잘 안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우리 DJ 어르신 버전으로 네. 이게 이제 그 막말의 원조였던 네. 거기서 한 말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보청기 시리즈 1, 2를 DJ 버전으로 하는데 이게 14, 5개가 돼요. 애울려 가지 마시고 네네. 잘 들어보시고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아따 겁나게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우리 시대의 행동하는 양심 국민TV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겁나게 반가워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말하자면 온리 앤드 퍼스트 노벨 피스 프라이즈 위너 여러분의 DJ 인사 올립니다. 와 김대중 알았어요. 김대중 아주 분위기 좋아요. 요즘에 가만히 하는 짓 보면 청와대를 욕할 게 아니라 청와대가 불쌍해요. 귀가 어둡습니다. 이명박근혜 5년 9개월 동안 청와대가 귀가 어두워요.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미래과학 창조적인 보청기를 사다 주어 쓰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이명박근혜 두 분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했어요. 제가 유언 삼아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이 이명박근혜 두 분 일로 와봐요. 제발 존일안이라고 국민과 공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고생시키고 있어요. 국민과 상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살생하고 있어요. 서민 경제를 죽이고 남북관계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4대강을 죽이고 내 반쪽인 노무현이를 죽이고 국민과 소통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소탕하고 자빠졌어요. 국민 후렌들리 하세요. 그랬더니 국민 후달리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수도권 서울만 키우지 말고 지방을 키우고 지방 분권 시대를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지방을 키우고 지방 분권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손만 댔다 하면 성공하는 마이다스의 손이 돼주세요. 그랬더니 손만 댔다 하면 망가뜨리는 마이너스의 손이 돼버렸어요. 조중동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초중딩 조심하고 자빠졌어요. 도덕적인 정권이 되세요. 그랬더니 도둑적인 정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국민을 힐링해 주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힐난하고 자빠졌어요. 득이 되는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약이 되랬더니 국민에게 악이 되고 있어요.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세요. 그랬더니 야당을 파토내고 있어요. 애국을 하랬더니 매국을 하고 있고 애국을 하랬더니 왜국을 하고 있어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랬더니 국민을 항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회피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회피하고 자빠졌어요. 귀가 어두운 청와대 국민의 이름으로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보청기를 사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언론들 보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정권의 브로커가 돼가지고 조중동 최동욱 총장 혼외정사 얘기하려면 사실 혼외정사의 전문가면 방씨 조선일보 그 방씨 일가하고 우리 박정희 통령 아니겠어요. 아랫도리 송사로 따지면 양심이란 게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라 했더니 행동하는 앙심을 품고 달겨들고 있어요. 조선일보와 청와대 국민의 이름으로 미래창조과학적인 보청기를 사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 국민TV 시청자 여러분 만세! 김대중 같이 외쳐요. 김대중. 저분은 정승 PD라. 네, 정승 PD예요. 네. 점잖은 분이라. 한 15개는 아는데 네. 아까도 말했지만 소통을 하지 않으면 먹통이 되고 아마 밥통이 될 겁니다.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든 4년 때우고 대통령 유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보다는 네네. 어쨌거나 일단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농담 삼아 불법 점거 철거민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불법 점거 있으면 청와대로도 방을 빼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이시네.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역사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현대판 제왕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그 네. 권력을 마지막으로도 양심이 있고 역사에 남을 일을 한다면 본인 했던 대로 활성화보다 민주화 하시고요. 쌍용차 국정조사 하시고요. 양보하시고 그래야 박수를 받고 그래도 한 줄이나마 평가를 받습니다. 내일 말이에요. 이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해명하거나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장관들 모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뻔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4대강 때 최요한 씨랑 저 민중의 소리 할 때 작두탄 것처럼 다 맞췄거든요. 아, 예.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제가 대선 때 했던 말 하려고는 했지만 경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 뭐 이런 식의 유가 나올 게 뻔합니다. 아, 지당하신 말씀만. 사과 사죄란 표현 안 하고 아마 유감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어법상 유감이라는 건 야 일로 와봐 너 나한테 유감 있어?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하이 한국 국민에게 유감이 이문이다. 사죄란 말이 나와야죠. 네. 그보다 밑에 급이면 아니면 사과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쌀은 목숨을 걸고, 네, 직을 걸고 맞겠다고 우루과이 했었는데, 라운드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근데 취임하고 몇 개월 뒤에 그걸 어쩔 수 없다 그럴 때, 못 맞겠다 그랬을 때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어요. 아니 머리 갈 거 없습니다. 촛불 전국 때 그래요. 30개월 그거 마지노선 없애지 않고 다 들여온다고 했을 때 못 네. 믿겠다. 네.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MB의 생방송 90도 2번 생방송 사과입니다. 예, 그것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화가 나네. 며칠 전에 김무성이라는 자가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 소고기 안 먹는 의원이냐고. 먹죠. 왜냐하면은 그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된 거죠. 그렇죠. 30개월 이상의 그런 소의 그 내장이나 이런 거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김무성 입장에서는 누가 하나 나자빠져야 그 마치 철도 사고가 많이 났을 때 그 노회찬 의원이랑 붙었던 허경 전 경찰청장이 뭡니까 이름? 허준영 씨가 누가 죽기라도 했습니까 사고에? 예. 아니 그때 저항을 안 했으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30개월 이상 되는 그런 광우병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그런 소의 고기 내장 수입할 겁니다. 광우병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막았는데도 4대강은 결국 23조를 쳐박아서 저렇게 토건업자들만 더 화가 나는 것은 이거 철거할 때 그때도 막았어야 됩니다. 예, 그 업자들이 바로 또 돈을 번다는 얘기죠. 아씨. 자, 노정열 씨와의 시간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우리가 욕만 한다고 해갖고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금 욕만 하는 건 아니고 촛불도 들고 있고요. 네. 천주교인들이 시국 미사를 하면서 아마 일반 양식 있는 그리고 중립 공정 균형 있는 국민들도 저 천주교 신부 수녀들이 좌파라서 그런 건 아니지 않고 네.
계속 드러나는 팩트가 좀 심했다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워터게이트도 뭐 한두 달 만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2년이나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꼭 승리하고 뒤집고 하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네. 독립운동 35년하고 독립 못 보셨던 우리의 그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꼭 해방 안 됐다고 슬퍼하며 갔겠습니까? 네.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만 현대판 독립운동입니다. 지금 역사 편찬위원장 이승만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을 드러내놓고 앉히고 이렇게 촛불 전국에서 김기춘을 드러내놓고 앉힌 그 장본인 최동욱이 사퇴하고 진영 장관이 사퇴할 게 아니라 정작 사퇴해야 할 당사자는 누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의 대국민 선전포고, 시위대 제한 못하는 공권력은 국민 배신, 공권력 확립 촉구, 2008년 촛불이 국가 혼란 도가니 몰고 갔다. 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건데요. 자신들은 국정을 소위 말하는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자들이 헛될 공짜, 빌 공짜 공약을 들고 나와서는 국민을 기반해 놓은 주제, 지금 이 책임을 시위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 기타를 철수 안 시켰으니까 정열 씨, 네. 신청곡 내 나라 내 결애가 왔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 노래, My People, My Country. 네. 자, 이 노래 하면서 정열 씨랑 헤어지는 걸로 하죠. 자, 볼까? 아직 안 철수했습니까? 네, 안 철수했어요. 안철수 의원도 아직 안 철수했습니까? 예, 그분 안 철수했다는데 앞으로도 근데 안 철수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공격한 적은 있나요? 맨날 안 철수라 그러는데. 아니, 중립적이고 균형 잡히신 분이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지 철수인지 뭔지를. 근데 하지. 이제 나쁜 독재 바이러스는 없애는 백신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안 하시더라고요. 자, 갑니다.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피 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환히 비치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의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의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옳소! 옳습니다. 예. 자, 오늘 열창하셨어요. 늘 열창하시지만. 네, 말도 더듬더듬 거리고, 히트곡도 없는데 열심히라도 노래해야죠. 무슨 말씀은 그런 겸손을 가장한 잘난 척인데. 깨알 자랑하시는 손병희 선수. 그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은 안 올게요. 예. 다음 주에는 금요일 날 옵니까? 예, 다음 주 금요일에 보는 걸로 하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우리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네. 우리 8, 90까지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시사 개그의 촌철살인마 노정열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 가입하신 분이 계세요. 부산시 해운대구 우이동. 그러니까 우이동이 아니라 우이예요. 세컨동. 트로피맨께서 오셨습니다. 야, 제 취미는 트로피 수집이에요. 이런 분들만큼 부러운 분이 없죠. 트로피를 맨날 탄다는 얘기일 테니까 사온다는 게 아니라.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요. 쑥부쟁이님 벌써요. 시간 끝났습니다. 토토 삐삐 엄마님 정년님 덕분에 시간 가는 줄은 몰랐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또 봬요. 또 뵙습니다. 오늘도 조합원 DJ 손벽이님 국민 개그맨 노정렬님 감사합니다. 홍유리님께서 기뻐하고 계시고요. 요즘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하면서 기자회견 했던 게 오버랩되는 게 왜일까요? 그렇죠.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다 지금 게시판 뭐 정렬 씨의 이런 후련한 그런 시사 개그에 기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빌어서 성대모사를 하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뭐 말 안 되는 얘기 하나도 없죠. 모두가 사실입니다. 모두가 사실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것. 제왕적인 대통령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맞서서 자기들은 뭘 해든지 옳다고 믿는 그리고 60%의 지지율 이것이 착실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신민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길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